안녕하십니까. 복합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에는 크게 회계학적 방법론과 연력학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회계학적 방법론에는 또 세부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방법론이 있고, 연력학적 방법론에도 세부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가지 정도의 방법론이 존재하며, 그 20가지 방법론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은 무엇일까 논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개요로 개괄적으로 한번 훑어봤고, 본 동영상에서는 제1장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은 동일하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은 전혀 상관없다. B.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은 정확히 동일하다. 비용 흐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경제학과 에너지 흐름은 연력학입니다. 따라서 경제학과 연력학은 전혀 관련 없다. 이것이 올바른 관점일까요? 아니면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은 정확히 동일하다. 경제학하고 연력학은 같은 거다. 이것이 올바른 관점일까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스 사이클. 이거는 이제 복합 열병합 발전이 되겠습니다. 가스 사이클에서 여기서 WG, 전기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열을 생산을 하죠. 이 열이 HRSG로 들어갑니다. HRSG에서 들어가고, 여기 또 특이하게 FB가 또 연료 FB가 추가적으로 HRSG에 들어갑니다. 좀 특이한 열병합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가 또 다시 WS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 온수 열을 생산을 합니다. 네, 여기서 FA는 WG 생산한다. 맞죠? WS 생산한다. 맞죠? Q 생산한다. 맞죠? 자, 그럼 F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B는 WG 생산한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본 동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흐름, 여기 에너지 흐름을 보면은 FB하고 WG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FB는 명확히 WS하고 Q를 생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비용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 FA 돈 있지 않습니까? 돈, 비용. 당연히 요 가스 터빈에서 전기 생산하고, 증기 터빈에서 전기 생산하고, 그다음 지역 난방열 생산하지 않습니까? 여기 FB, 여기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료니까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 연료 비용은, B번, 연료 비용은 WG의 연료 생산 비용이죠. 전기 생산 비용. 가스 터빈에서 생산되는 전기 생산 비용하고 FB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관련 없다. 왜 이미 에너지 흐름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즉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 전혀 상관없다. 즉 연력학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연력학이 아니다. 그 말은 내부를 블랙박스로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세부적으로 그리면 이건 연력학이죠. 연력학.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네, 이게 연력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연력학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블랙박스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블랙박스로 보겠습니다. FA가 들어갑니다. FB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스 터빈에서 전기 생산하고, 증기 터빈에서 전기 생산하고, 여기 지역 난방 열교환기에서 온수 120도씨짜리 온수를 생산을 합니다. FA는 뭐 당연히 하나, 둘, 셋에 다 관여되는 수밖에 없죠. 그림에 의하면. 블랙박스니까. FB가 어떻습니까? FB도 그림을 여기다가 그렸으니까 이렇게 관련된다가 아니죠. 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라는 말은 요 속에 어떻게 구성됐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FB는 요렇게 관여된다. 이게 또 정답인 거죠. 이 블랙박스에 의하면. 과연 FB하고 WG 이거하고 관련이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 네, 블랙박스로 취급해버리면 FB는 WG를 생산한다 라는 결과에 도출이 됩니다. 근데 현실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과연 왼쪽이 오르냐 오른쪽이 오르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B용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로 한번 취급을 해보고 FA가 들어갑니다. FB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FA가 들어가고 FB가 들어가죠. 거기에 연료 단가를 붙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WG 생산하죠. 네, QS 생산하죠. 이렇게 WGS. 네, 그래서 그 전기 단가를 붙입니다. 더하기 여기 열을 생산을 하니까 Q를 붙이고요. 여기다가 열 단가를 붙입니다. 더하기 여기도 원래 원칙 정확히 말하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손실이라는 말은 이제 그 굴뚝에서의 그 환경으로 방출되는 열, 그 다음에 저쪽 복수기 쪽에서도 또 환경으로 열이 방출이 됩니다. 예, 그 가격은 0원이니까 여기다가 0을 이렇게 딱 곱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 균형식입니다. 자, 이 수식을 살펴보면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이거 미지수죠. 예, 미지수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지 않습니까? 미지수는 두 개인데 수식은 하나다. 예, 그래서 뭔가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회계학적 방법론. 예, 이렇게 이 방법론에 의하면 대체 전기 효율, 예, 복합 발전을 씁니다. 55% 정도, 55% 정도의 대체 전기 효율과 히도니 보일러 한 80% 정도 됩니다. 대체 열 보일러 효율, 대체 보일러 효율을 적용합니다. 55%라는 숫자와 80%라는 숫자를 이제 필히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여기 미지수를 이제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관점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FB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푸냐? 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FA가 들어갑니다. FA는 WG 생산하고요. 네, QG를 생산을 하죠, 여기서. 네, 그래서 가스 사이클을 해석을 합니다. FA가 들어갔습니다. 단가 붙여주고 WG 네, 요거 생산하죠. 그래서 CWG라는 단가를 붙여줍니다. 여기서 QG 생산을 하죠. 네, 여기서 QG라는 단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CQG라는 단가를 붙여주고요. 또 여기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가스 사이클 내부에서 뭐 압축기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연소기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가스 터빈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시그마를 붙여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손실은 결국 0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0을 붙여줍니다. 자, 이것이 가스 사이클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기 사이클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 사이클에 뭐가 들어옵니까? 먼저 FB가 들어가네요. 여기 FB가. 그래서 FB 곱하기 연료 단가 붙여주고요. 더하기 요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거. 이거는 이거 아닙니까? 자, 요게 가스 사이클에서 생산된 이 텀이 요 텀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네. 그래서 요게 요걸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생산품이 W에서 생산하고 Q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W에서 붙여주고요. 네, Q를 붙여줍니다. 또 전기 사이클에서 다양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뭐 펌프 손실, HRS 손실, 그 다음에 증기 터빈 손실 뭐 등등 다양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손실의 가격은 0원이니까 0을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합니다. 합해보죠. 뭐 어차피 이건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0원을 싹 삭제를 하고요. 요거랑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딱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면 FAB, 네, FAB 맞죠? 이게 이쪽이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맞죠? 이렇게 GS 여기 GS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코스트 토탈 이렇게 나옵니다. 이 토탈 나오는 코스트는 지금 요거랑 같지 않습니까? 이거랑 지금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종 수식은 같다는 겁니다. 최종 수식은 이렇게 푸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블랙박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사이클별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가스 사이클을 먼저 풀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전기 사이클을 뒷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합니다. 자 이제 A번으로
문제를 푸는 관점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B 방법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올바른 관점인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게 비용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비용 손실의 책임을 그 생산된 전기와 여러 에너지 손실로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부담을 시킬 거냐? 에너지 손실을 기준으로 부담을 시킨다. 에너지 손실. 그럼 또 에너지 손실이 무슨 뜻이냐? 라고 또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굴뚝으로 날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다 에너지 손실이죠. 이거는 연력학제 1법칙적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연료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체 연료가 바로 요거 대체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B번 비용 손실의 책임을 엑서지 손실로 해석한다. 엑서지 손실. 그럼 또 역시 엑서지 손실이 뭐냐? 이거는 제 2장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엑서지란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하간 지금은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손실의 해석을 에너지로 할 거냐, 엑서지로 할 거냐, 핵심이 되겠습니다. 엑서지로 해석하겠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제 2법칙적 분석입니다. 엑서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 비용은 여기 WG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연력학제 1법칙적으로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연력학제 2법칙적으로 문제를 풀 거냐,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자, 역시 블랙박스로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이와 같이 아주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분석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문제를 풀 거냐. 먼저 블랙박스로 문제를 풀겠다. 자, 블랙박스 연료가 들어갑니다. 뭐 전기를 생산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열, 세 가지 종류의 열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열 중에 이게 좀 좋은 열이 있고 고급 열이 있고 저급 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고급 열이고 누가 저급 열이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블랙박스라고 쳐버렸으니까. 블랙박스라는 말은 모른다입니다. 이하간 비용 배분 문제를 풀려면 연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하죠. 이렇게 세 가지 열을 생산을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전체 비용 균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식을 좀 풀었으면은 전기는 이렇게 전기 더하기 전기 단가 더하기 그 1번 열 더하기 1번 열 단가, 2번 열 더하기 2번 열 단가, 3번 열 더하기 3번 열 단가, 이와 같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지금 4개 아닙니까? 여기 미지수가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앞에서는 미지수가 2개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런 팩터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연료가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13가지를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1번 열을 한번 볼까요? 1번 열이 도대체 뭘까? 쭉 따라가 보면 105바. 105바에 489도짜리 증기랍니다. 2번 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36바, 330도짜리 증기랍니다. 3번 열을 쭉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가면 10.5바, 220도씨 증기랍니다. 자, 이 셋 중에 누가 고급 증기입니까? 고급 증기 당연히 이거죠. 이거 105바, 489도씨. Q1에 고급 증기라는 말은 Q1의 열 단가가, 증기 단가가 가장 높고 이게 가장 저급 증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Q3의 열 단가가 가장 낮아야 되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Q1의 가격이 가장 높고 이 Q3의 가격이 가장 낮게 할 거냐? 그것이 바로 엑서지 분석. 엑서지 분석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며, 자, 이걸 회계학적 방법으로 이거를 풀겠다. 그럼 역시 보일러 효율 아닙니까? Q1의 보일러 효율 80%입니다. 80%. Q2의 보일러 효율 80%죠. Q3의 보일러 효율, 이거 역시 80%입니다. 셋 다 80%가 되겠습니다. 셋 다 80%다. 회계학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면 1번, 2번, 3번 열의 가격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적 방법은 위 시스템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범지구적인 문제이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무엇이 합리적인 방법론인지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병합 발전의 비용 문제가 아니라 복합 에너지 생산 시스템의 비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의 핵심은 그 복합 열병합 발전에서 열단가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가 핵심인데 지역 난방용 열단가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지역 난방용 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장, 메탄올을 생산하는 공장,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공장에 세 가지 종류의 열을 보낸다는 거죠. 이거 지역 난방이 아닙니다. 공정이죠. 화학 공정. 그래서 복합 에너지 생산 시스템의 비용 배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열병합 발전의 장점은 열병합 발전의 효율은 단일 시스템보다 높다. 이거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전기와 열이 동시에 요청될 때 열병합 발전은 가동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열이 동시에 요청될 때, 그래서 열병합 발전은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관된 에너지 정책, 이것이 바로 앞에서죠. 이와 같이 A번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아니면 B번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냐, 연력학 제2법칙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냐, 이것의 판단이 바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가 100원일 경우, 전기가 100원입니다. 120도씨 열 및 40도씨 열의 합리적인 가격은 몇 원 정도인가? 물론 에너지량은 똑같죠. 뭐 둘 다 1kJ 에너지량은 똑같습니다. 전기가 100원인데 자, 120도씨 열 1kJ은 얼마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 40도씨 열 1kJ은 양은 똑같습니다. 에너지량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40도씨 열의 합리적인 가격은 몇 원 정도가 돼야 될까? 그럼 이 두 개만 한번 살펴보죠. 120도씨 열과 40도씨 열. 당연히 누구나 120도씨 열이 가격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고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40도씨 열의 가격이 낮아야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전기의 가치가 10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기의 가치는 무조건 100%입니다. 전기 가지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전기 가지고 만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의 가치는 100%입니다. 자, 그러면 120도씨 열의 가치는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40도씨 열의 가치는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기와 열의 비용 배분 방법론, 본 동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가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바로 돈 아닙니까? 돈, 비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기가 100가지의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때, 전기 가지고 뭐 만물이 변하는데 100가지 경제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20도씨 온수는 몇 가지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120도씨 가지고 난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급탕도 하죠. 그거 가지고 아마 흡수식 냉동기 돌리면은 냉방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4가지, 5가지 정도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기 가지고는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커피 뜨뜻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20도씨 온수 가지고 커피 포트를 끓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만들려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즉 무슨 뜻인가 하면은 120도씨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가지수는 매우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방, 급탕이 인간의 생명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3가지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곱하기 한 10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30? 왜? 난방, 급탕, 냉방, 이거 인간의 생명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쳐줘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 더 쳐줄 거냐는 거죠. 전기가 100이다. 한 33? 이렇게 더 쳐줄 거냐? 아니면 67? 이렇게 더 쳐줄 거냐? 전기가 100가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120도씨 난방열이 67가지의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취급될 수 있다?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33가지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렇게 이쪽이 타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40도씨 열은 몇 가지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뭐 한 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양식장, 비닐하우스, 그 물고기를 양식한다, 혹은 뭐 장미를 재배한다, 그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살펴봤듯이 암모니아가 105바에 489도씨, 메탄올이 36바에 330도씨, 카프로락타민 10.5바에 220도씨, 지역난방열이 12도씨에 120도씨, PC팜 한 40도씨 정도 열을 공급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에너지 종류가 있을 때 분명 가격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120도씨보다는 220도씨가 훨씬 가격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가가 489도씨가 여기에서는 가장 높아야죠. 자, 그렇다면 0도씨,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은 뭐 평균은 0도씨라고 할 수 있으니까 0도씨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0도씨 외기 가격, 당연히 0 아닙니까? 당연히 0이죠. 뭐 겨울철에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0도씨입니다. 그 가격 얼마입니까? 0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한번 그 거시적인 관점이 온도 및 이렇게 온도와 압력에 비례한다라는 이제 그 에너지의 가치는 온도와 압력에 비례한다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세우고, 자, 120도씨의 그 열가격, 온수 가격은 방법 A, 문제풀이 A라는 방법론을 취하면 67달러랍니다. B라는 방법론을 취하면 33달러랍니다. 네, 그래서 120도씨가 요 정도 되죠. 이렇게 템퍼러처 120도씨 A 방법을 취하면 33달러 정도, B 방법을 취하면 67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가 100달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 가격이 100달러다. 근데 전기 가격을 온도로 어떻게 환산할 거냐? 사실 불가능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직감을 한번 계산해보자. 직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는 뜻이니까, 전기를 온도로 하면은 글쎄요, 저기 가스터빈에서 1200도씨로 뻥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기를 생산을 하죠. 그 다음에 HRSG 증기터빈에서 600도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도씨가 40도씨의 복수기에서 이제 40도씨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평균 정도 취하면 한 600도씨 정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전기를 온도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한번 직감을 600도씨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600도씨 에너지가 100원이에요. 이게 100원. 자, 그래서 이거 커버 피팅을 해보면, 빨간색을 해보면 당연히 0도씨일 때는 0이겠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B 방법입니다. B 방법, 즉 33원을 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방법을 취하면 이게 지금 120도씨에서 67원이라고 했으니까 커버 피팅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방법 A는 여기가 역전이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뭐가 이상하냐? 67원이라는 게 너무 높다. 이게. 과연,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기가 100가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때 120도씨의 열이 67가지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거 이상하다 라는 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방법 A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89도씨의 열가격이나 120도씨의 열가격이나 0도씨 있지 않습니까? 0도씨의 열가격이나 almost same, 거의 동일합니다. 개요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하였듯이, 자, 이게 이중세선 있죠. 요거 이 라인, 이것이 방법 A입니다. 지금 회계학적 방법론에서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Benefit Distribution Method, 우리 한국에서는 이슐리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 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120도씨의 핫워터나 그 다음에 여기 40도씨의 40도씨 열을, 40도씨 열이라는 말은
복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복합 발전을 돌립니다. 그 복합 발전에서의 복수기 열이 있지 않습니까? 복수기 열을 바다로 버립니다. 바다로 버리지 말고 물고기 양식장에다 버려라. 그래서 물고기 양식장으로 버리는 거죠. 사실 물고기 양식장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양식장에다가 40도씨 열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관점이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 있는 겁니까?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그 환경이에요, 환경. 네. 환경의 열이죠, 여기. 그 환경의 열 가격이 0.65원? 0.65달러? 달러니까, 어떻게, 0도씨 환경 열 가격이 0.65달러가 나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엑서지 방법. 엑서지에 대해서는 동영상 두 번째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쪽이 온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히트 파워 레이시오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가 0도씨예요, 0도씨. 0도씨일 때는 가격은 0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엑서지 방법은 0이에요. 0도씨일 때는 0이다, 0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 혹은 이슐리 방법은 0도씨일 때 가격이나 40도씨일 때 가격이나 120도씨일 때 가격이나 400도씨일 때의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다. 과연 A 방법론이 옳은 것인가, B 방법론이 옳은 것인가,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병합 발전에서의 열 생산 대체 설비는 1번 열 전용 보일러다. 그렇지 않다. 2번 가스 히트 펌프다. 3번 복합 보일러 그 자체다. 이 셋 중에 어느 것인가? 앞에서도 열 생산 효율의 대체 설비는 HOB라고 썼습니다. 제가 80%라고. 근데 그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80%를 적용하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 관점이냐? 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든 곳에서 열 전용 보일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 히트펌프도 열을 생산하거든요. 히트펌프라는 거는 저온의 열을 고온의 열로 퍼올리는 장치입니다. 즉, 열 생산 장치이죠. 열 전용 보일러, 열 생산 장치. 가스 히트펌프, 열 생산 장치. 근데 왜 열 전용 보일러 효율만 적용하느냐? COP란 성적 계수라고 부릅니다. COP, 투입된 에너지 분의 생산된 에너지의 량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기 좀 많이 어렵겠지만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피션시가 17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니 175%라는 숫자가 말이 되느냐? 말이 되죠. 네, 이것에 대해서 논하려면 또 한 10분 정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효율 17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COP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1.75라고 부릅니다. 자, 수학을 생각하죠. 1.75는 175%와 똑같은 겁니다. 즉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효율 175%라는 단어, 이게 이해 안 되니까 COP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75라고 부르죠. 둘 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 어떻게 열을 생산하느냐? 내추럴 가스를 투입을 합니다. 전기를 생산을 하죠. 거기서 열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로부터 열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 안 하고 열을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열병합 발전이죠. 자, 그러면 히도니 보일러는 뭐냐? 자, 똑같죠. 여기 내추럴 가스를 투입을 합니다. 거기서 바로 천연가스로부터 바로 열을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 시스템이 다릅니다.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로부터 열을 생산하는 거고, 이거는 천연가스로부터 열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 약 80%,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80%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효율 80%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절대. 효율 80%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이 80%이다. 이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10은 뭐냐? 연력 HOB 그 보일러 열 전용 보일러의 연력학 제2법칙적 효율은 물론 이게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약 10% 정도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효율 약 80%인 보일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적인 효율이 약 80%인 열 전용 보일러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스 히트 펌프를 써보겠습니다. 가스 엔진을 투입을 해서 여기 똑같죠. 내추럴 가스를 투입을 합니다. 즉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추럴 가스를 투입을 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가스 엔진으로부터 가스 엔진이 막 돌아갑니다. 그 가스 엔진이 전기를 생산을 하죠. 그 생산된 전기, 사실은 전기가 아니고 동력입니다. 셰프트 파워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전기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로부터 생산된 전기로부터 열을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한 COP 약 한 1.75 정도 됩니다. COP 1.75? 네, 175%. 즉, 내추럴 가스가 보유하고 있는 열량 있지 않습니까? 연료의 열량보다 0.75배 더 열을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뻥튀기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열병합 발전 아닙니까? 열병합 발전은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로부터 열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것의 대체 설비는 천연가스로부터 직접 열을 생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된 전기로부터 COP 약 1.75 정도로 열을 생산하는 것입니까? 대체 설비는 어느 거죠? 이거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열의 대체 설비는 보일러다, 히트펌프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그래서 이게 회계학적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회계학적 방법이죠. 대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대체 시스템이라는 거죠. 대체 시스템, 대체 보일러, 대체 히트펌프 둘 중에 어느 거냐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이와같이 연력학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그게 아니라고, 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의 내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라. 대체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컴바인드 보일러다. 컴바인드 보일러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 이 뜻은 그 있는 시스템 그 자체를 해석하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뭐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그 가스 사이클에 있지 않습니까? 가스 사이클 속에 연소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소기에서 열이 뻥 터집니다. 그 보일러나 연소기나 같은 말이죠. 자, HRSG에서 이게 보일러나 HRSG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열교환기가 있죠. 그 지역난방용 열교환기. 그래서 보일러만 따지면 여기 2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일러가 하나 있습니다. 연소기. 여기에도 보일러가 있죠. HRSG. 보일러가 2개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만 약간 핵심은 뭐냐? 대체가 아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라. 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역시 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회계학적 방법론은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하였듯이 전기 효율 아닙니까? 대체 전기 효율 55%, 대체 열 효율 80%. 대체 효율을 적용하자. 이거 말이 틀렸다는 거죠. 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적 대체 효율을 적용하자.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적 대체 효율?
그럼 바로 반론이 나오죠.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적 대체효율을 적용하자. 이 말도 맞죠. 따라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만 합니다. 대체효율을 적용하자는 단어가 틀렸다. 정확히 연력학 제1법칙적 대체효율을 적용하자. 자, 전기 전용 아까 제가 앞에서 55%, 80%, 55% 이게 연력학 제1법칙적 대체효율입니다. 그럼 열 보일러 이게 바로 또 연력학 제1법칙적 보일러 효율이죠. 연력학 제1법칙적 퀀터티입니다. 퀀터티 양 에너지의 양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력학 제2법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연력학 제2법칙은 퀄리티입니다. 질입니다. 에너지의 질로 문제를 풀겠다. 자, 그러면 파워온이 그 복합 발전 55%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의 연력학 제2법칙적 효율이 뭐냐? 똑같습니다. 전기는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이나 연력학 제2법칙적 효율이나 똑같습니다. 왜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전기 가지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 가치가 있는 것이 전기입니다. 따라서 양이나 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일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열.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 80% 정도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적 효율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 가정용 컨덴싱 보일러가 있습니다. 막 LNG를 떼서 온수를 생산을 하죠. 자, LNG의 가치는 무지무지하게 높지 않습니까? LNG의 가치 상당히 좋습니다. LNG 가지고 못하는 거 있습니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정용 보일러를 떼가지고 60도짜리 온수로 바꿨습니다. 그 60도짜리 온수가 할 수 있는 일,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2법칙적 해서. 그래서 1법칙적 효율과 2법칙적 효율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에타 W하고 에타 Q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양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로 비교해야죠. 이렇게 질로. 또 다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타 W 이거 같습니다. 전기 같은 거죠. 이것과 동급인 비교 대상이죠. 비교 대상인 거는 에타 Q입니까? 에타 X입니까? 1법칙적 열 효율입니까? 제2법칙적 열 효율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비교 대상인 거는 이거다. 그러면 나는 에너지를 양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다. 그럼 나는 에너지를 질로 평가하겠다라는 뜻이죠. 누구나 다 에너지를 질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즉 연력학 제2법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연력학 제2법칙이 바로 엑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바인드 사이클 CHP 열병합 발전을 과연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연력학 제2법칙적으로 문제를 풀 거냐 논란이 나오며 여하간 나는 에너지를 양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나는 에너지를 질로서 평가하겠다. 그럼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 이거 당연히 정부의 강력한 정책 아닙니까? 에너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라. 힛온이 보일러가 에너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한 거 맞습니까? 아니죠. 자, 80% 숫자가 무지개 높지 않습니까? 이게 80%랍니다. 이쪽을 보면은 에너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라는 거죠. 이쪽을 보면 에너지 90% 에너지를 버린 겁니다. 10% 에너지만 합리적으로 쓴 거죠. 둘 중에 어느 관점으로 문제를 볼 거냐, 연력학 제1법칙적 관점으로 문제를 볼 거냐, 연력학 제2법칙적 관점으로 문제를 볼 거냐, 에너지를 양으로 평가할 거냐, 에너지를 질로 평가할 거냐. 그것은 동영상 두 번째에서 양이 뭐고 또 에너지 질이 뭔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이 무슨 뜻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수식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 효율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계속 효율이 80%, 효율이 10%, 네, 이렇게 계산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에너지 효율 수식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연력학이다. 1번. 2번. 경제학이다. 자,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에너지 효율은 연력학적으로 계산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효율이라고 주장 및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수식의 근원은 경제학이다. 연력학이 아니다. 효율의 정의가 뭐냐면은 투입한 에너지에 대해 에너지를 투입을 하죠.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입니다. 이것이 효율의 정의입니다. 자,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연력학적 관점입니까? 경제학적 관점입니까? 경제학적 관점이죠. 이용을 했으면 이용한 거고, 버렸으면 버린 겁니다. 근데 연력학적 관점은 뭐겠습니까? 연력학적 관점은 굴뚝에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굴뚝에서 나가는 것, 그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굴뚝에서 나가는 거. 근데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굴뚝에서 굴뚝으로 나가는 거 그거 버린 거 아닙니까? 연료 에너지 F가 투입이 됩니다. F가 투입됐습니다. 전기 W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열 R을 환경으로 버렸습니다. 자, 효율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효율은 W 나누기 F죠. 왜? R은 환경으로 버렸으니까. 자,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효율은 W 나누기 F입니다. 왜 이 수식이 나오는지 연력학에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수식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에타는 W 나누기 F가 나오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식으로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연력학에서는 결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증명이 아니라 정의예요. 정의. 연력학에서는 효율은 W 나누기 F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가 무슨 뜻입니까? 묻지 말라, 따지지 마라. 묻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합리적이니까 이 수식이. 그래서 증명이라는 단어하고 프루프, 증명이라는 단어하고 합리적인 디피니션, 정의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증명이라는 말은 right answer, 정답이에요. 정답은 100% 정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 정의는 뭡니까? 100%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합리적이라는 말이죠.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계산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연력학 제1법칙이 있습니다. 연료를 투입을 합니다. F가 퓨얼의 약자입니다. 지금 이거는 전기 생산하는 시스템. 연료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이건 W는 work입니다. work. 일 전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work, electricity 같은 얘기다. 그래서 R을 굴뚝으로 보냅니다. 방출을 시킵니다. 자, 이거 연력학 제1법칙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수식에서 이거를 유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유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유도가 됩니까? 유도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경제학을 제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돈 아닙니까? 돈. 자, 여기다가 FW니까 이거는 연료 단가 여기다 딱 붙여주죠. 예,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연료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W에다가 전기에다가 전기 단가 붙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전기 생산 비용. 자, 그럼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원 단가를 하나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방출, 그 단가 얼마입니까? 0이죠. 굴뚝에서 나가는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0원이죠. 경제학적 관점으로. 연력학적 관점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버렸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회계학적 관점으로 0원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0을 곱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CW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네, FW를 이쪽으로 보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수식 아닙니까? 등호죠. 이거 아닙니까? 지금 CF 나누기 CW. 네, 이게 이거죠. 그럼 이거 W나 WF 요거죠. 네, 이렇게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됐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효율이라고 부르자. 효율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 두 개짜리는 등호예요, 등호. 왼쪽과 오른쪽은 같다라는 뜻이고, 이 세 개짜리는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는 효율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정의이죠. 그래서 유도가 됐습니다. W 나누기 F의 효율은, W 나누기 F 아닙니까? 요거. 자, 이것이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그 등호, 경제학. 연료 단가 나누기 전기 단가. 그래서 증명이 됐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이것이 바로 연력학입니다. 연력학과 같다고. 앞에서 경제학하고 연력학은 같은 거라고. 그래서 B번이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전기 생산기기고요. 그 다음 열 생산기기 HOB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열을 생산하는 게 보일러예요. 보일러니까 하여튼 연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열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보일러니까 보일러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20% 정도 이렇게 굴뚝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합니다. 똑같은 걸로 가격을 이렇게 매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사라지고요. 뿅 하고 사라지고, 네, 이렇게 F하고 Q가 되는 거죠. FQ. 자, 그럼 이거 FQ 아닙니까? 이렇게 FQ. QF. CF 나누기 CF. 이게 연력학이에요. 이게 경제학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우리는 보일러 효율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기 생산 효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 생산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이제 효율 계산하는 공식, 범용 공식은 이게 되는 거죠.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네, 이렇게 다 규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는 유도, 정답 혹은 유도, 수식 문제 과정은 이렇게 경제학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경제학. 그래서 에너지 효율 수식의 근원은 연력학이 아닙니다. 연력학은 묻지 마라, 따지지 말아요. 경제학이죠. 경제학적으로 물어라, 따져라. 자, 이번에는 연료 에너지 F가 투입돼서 전기가 생산되고, 여기까지는 앞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복수기에서의 열, Q. 원래 복수기에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 버리고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을 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연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료가 들어갔는데 전기를 생산을 했죠. 이렇게. 근데 이거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근데 안 버렸어요. 이걸 안 버리고 이렇게 이게 안 버렸습니다. 이게 Q를 생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Q를 그 열을 수산 양식장에다가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럼 수산 양식장으로부터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40도씨 정도 되겠죠. 효율 얼마입니까? 1번. 역시 W 나누기 F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여기서는 버렸습니다. 버렸으니까 0이지만 열 Q를 안 버렸어요.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했다는 겁니다. 물고기.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용을 안 했다. 여기는 이용을 했다 아닙니까? 이용했어요, 이용. 꼭 효율에 들어가야죠. 이거 틀린 겁니다, 1번. 자, 그러면 2번. W 나누기 Q를 해보자. W 더하기 Q. 네. W를 생산을 했죠. 네. Q를 생산을 해서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해서 물고기 양식장에 이용을 했습니다. W 나누기 Q를 해보자.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이라는 겁니다. 또 원래 전기 생산량과 열 생산량을 더하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양으로 평가하자. 자, 에너지를 양으로 평가하자. 그럼 더하기가 되죠. 양이라는데 전기하고 열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전기 1kg, 줄도 열 1kg 줄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이며 이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전기 가치가 훨씬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하고 열하고는 더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연력학 제2법칙적 효율로 계산하자. 예, 전기는 전기예요. 예, 무조건 W는 W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W는 무조건 W예요. 무조건 100% 좋은 겁니다. 이거를 엑서지 2법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Q를 엑서지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적 효율입니다. 문제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W하고 엑서지하고는 원래 더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격이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성격이 다른 거고, 이거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더하기가 돼서는 정확히 더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연력학이라는 학문에서는 1법칙적 효율과 2법칙적 효율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2법칙적 효율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세모로 쳤습니다. 역시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 약간 정답과 유사하다. 그래서 4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력학에서는 정답을 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4번 경제학으로 계산해야 된다. 4번이죠. 경제학으로 왜? 에너지 효율 수식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은 경제학이라고 제가 아까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 요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 생산 효율 이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물고기 Q 열 생산 효율 이걸로 계산하면 되죠. 이 수식의 그 구체적인 계산은 동영상 4번 동영상부터 제가 이 효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살펴보죠. 효율은 F분의 W 나누기 Q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네요.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걸 제가 1법칙적 효율은 틀렸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뭐 여하간 그 1법칙적 관점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틀린 거는 2법칙적 관점에서는 1법칙적 관점이 틀렸다입니다. 근데 뭐 나는 1법칙적 관점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1법칙적 관점으로 푸는 거죠. 왜? 1법칙적 관점에서는 1법칙적 관점이 맞아요. 자,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초등학교 산수를 적용하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전기 효율이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열 효율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논쟁이 발생할 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에타 W는 퍼센트예요, 퍼센트. 그 다음에 에타 Q 있지 않습니까? 에타 Q도 퍼센트입니다. 퍼센트하고 더하는 거 아닙니다. 자, 10% 이게 사칙연산 하는 게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 빼기 2%는 뭡니까? 8%? 8%가 아닙니다. 8% 포인트라고 불러야 합니다. 즉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 요거 있죠. 퍼센트 포인트 요거 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10% 빼기 2%는 8% 포인트라고 불러야 합니다. 포인트가 들어가는 순간 효율이 아닌 거죠, 그거는. 자, 그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맞죠? 그 F가 뭡니까? 열배가 발전해서 당연히 F란 전기 생산을 위해서 투입한 연료량 더하기 열 생산을 위해서 투입한 연료량입니다. 즉 F는 FW 더하기 FQ입니다. 자, 이것을 똑같이 분리를 해보죠. 이렇게 초등학교 산수로. 자, 좌측과 우측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자 보시죠. 이거랑 같은 겁니다. 지금 F를 그냥 두 개로 나눈 것 뿐이죠. 열병합 발전해서 이 수식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에타 W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W는 W 그리고 Q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W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측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에타 Q다. Q가 아니죠. 여기 W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좀 복잡하다. 열병합 발전에서의 전기 효율은 얼마라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수식. 이게 바로 열병합 발전에서 전기 생산 효율이 이 수식이고 열병합 발전에서 열 생산 효율이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게 전기 생산 효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전기 생산 효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 생산 효율이라는 거죠.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러면 열병합 발전에서 에타 W, 에타 Q 수치는 각각 어느 정도 상승해야 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열병합 발전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복합 발전보다 열병합 발전의 비교는 이거죠. 열병합 발전의 에타 W가 더 높아야 합니다.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비교할 때 이걸로 비교하는 거죠. 열병합 발전에서의 열 생산 효율은 HOB보다 더 높아야죠. 어느 정도 높을 거냐? 전기 효율을 1% 이상 상승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복합 발전 55% 효율의 복합 발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1% 포인트. 네, 제가 1% 왜냐면 여기서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1% 상승이 아닙니다. 1%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는 열병합 발전이 복합 발전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의 55%를 56%로 1% 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열 효율을 1% 이상 상승시킨 것은 매우 쉽습니다. 자, HOB 열 효율 아닙니까? 연력학 제1법 측정 열 효율 80%입니다. 가정용 콘덴싱 보일러 103%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맞죠?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아니 23% 포인트를 상승을 시킨 겁니다. 왜 무지개 쉽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히도니 보일러 쓰지 말고 가스히트 펌프 써라. 가스히트 펌프 170%입니다. 2배 HOB보다 2배를 뻥튀기를 하였습니다. 즉 열 효율을 1% 이상 상승시키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전기 효율을 1% 포인트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열병합 발전을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배분을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그 장점이 많이 가야 되느냐? 열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거죠. 왜? 열 효율 1% 이상 상승시킨 거는 매우 쉽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숫자를 들어서 설명은 동영상 4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힘들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열병합 발전이 좋습니까? 복합 발전이 좋습니까? 이걸로 비교해야죠. 이 수식으로. 열병합 발전이 좋습니까? 가정용 콘덴싱 보일러가 좋습니까? 이걸로 비교해야죠. 열병합 발전이 먼저 발전 우선순위에서 열병합 발전이 먼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복합 발전이 먼저 돼야 됩니까? 이걸로 비교해야 돼요. 이 수식으로. 네, 열병합 발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열병합 발전의 크나큰 단점, 전기와 열이 동시에 요청이 돼야 된다. 네, 이것만 없으면 열병합 발전이 무조건 100% 좋은 겁니다. 복합 발전보다, 콘덴싱 보일러보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열병합 발전의 크나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에서 주장한 이 4가지 문제에 대한 신중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엑서질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